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나섭니다. 대통령실은 기자회견의 공식 명칭을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이라고 정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먼저 직무실에서 20분가량 그동안의 정책 성과와 국정운영 계획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5분 거리인 회견장으로 이동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을 예정인데요. 주제는 제한이 없지만 시간은 1시간으로 정해졌습니다. 특별한 기대가 안 되는 기자회견, 또 자기 이야기만 떠들어댈 게 불보듯 뻔해 보이는데요. 또 쇼쇼쇼가 진행되는 거죠. 개사과라도 할까요? 반성과 성찰? 기대도 안 됩니다. 어쩌다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된 걸까요? 차라리 대통령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을 뭐라고 불러줘야 할까요? 신의 가족? 치해법권 패밀리? 비리를 저질러도 불법을 자행해도 모든 게 용서되는 사람들, 설령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솜방망이와 면죄부, 왜 이들만 이런 특혜를 누려야 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요.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는 맞는 걸까요? 이들이 혹시 법 위에 군림하는 왕족이라도 되는 걸까요? 우리는 이들의 이런 모습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요. 왕정국가도 이러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마리 앙뚜아네트도 결국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로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져버렸는데요. 임기 5년짜리 공무원 나부랭이가 도무지 겁이 없습니다. 잔고증명 위조 혐의로 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결국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고 이달 중 출소합니다. 법무부는 8일 오후 열린 가석방 심사위에서 수용자 1140명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심사했다고 밝혔는데요. 법무부는 이 중 650명에 대해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리고 5월 14일 오전 10시 전국 55개 교정시설에서 출소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서는 최 씨 본인은 지난달 밝힌 바와 같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했으나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나이와 형기,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을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가석방일인 이달 14일을 기준으로 최 씨는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보다 2달가량 일찍 풀려나게 됩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는데요. 상상을 초월한 금액의 잔고증명을 위조했음에도 꼴랑 징역 1년의 판결을 받은 겁니다. 이는 검사가 사기죄를 뺀 위조행사 혐의만 기소한 데 따른 솜방망이 처벌이었는데요. 사기죄가 포함됐다면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았을 걸로 판단됩니다. 이러고도 그나마 남은 형기를 가석방으로 감형시켜주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또 벌인 건데요. 이게 이들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 법과 정의인 거죠. 지난해 7월 21일 2심 선고 당일 법정 구속된 최은순 씨는 현재 시설이 가장 좋은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인데요. 그나마 이 형기마저도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대형 병원을 수시로 들락달락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하나 제대로 된 정상적인 처벌은 없었는데요. 이러니 이게 나라냐는 말이 나오는 거죠. 최 씨는 앞서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으로 판정받았고 또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는데요. 이어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석방을 시켜주기 위해 무려 3번이나 심사를 거듭한 건데요. 결국에 이렇게 가석방에 성공한 거죠. 최은순 씨는 좋겠습니다. 사위가 대통령이라서 말이죠. 이 소동의 정체를 알면 검찰이 얼마나 이재명 대표를 억지로 엮으려고 하는지 드러납니다. 등장하는 문구가 뭐냐면 윗사람이죠. 윗어르신. 윗어르신. 네. 검찰은 윗어르신이라고 지금 그 녹취를 딴 거예요. 그죠? 예,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실 청취 불가인지도 의문인데 그렇게 표시되는 있어요. 표시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다시 검찰이 풀면서 거기다가 윗어르신. 예, 윗어르신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 윗어르신이 누구겠냐. 이게 바로 이재명이다. 맞습니다. 뭐가 등장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 잘 안 들리는 부분을 네. 검찰에서는 윗어르신이라고 네네.
풀고 예. 그 녹취록을 낸 거예요. 만약 이 사실이 맞다면 어디 위로 보고한 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윗 어르신들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준다는 거예요. 예. 위례 사업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자신들이 임의로 푼 그 녹취록을 가지고 남욱 변호사를 신문을 하다가 그렇죠. 변호인이 이의를 했죠. 아 이거는 확인이 안 된 내용이다. 그렇지. 요 대목이 중요하니까 네. 윗 어르신이 네. 직접 들어봤더니 아 이거는 위례 신도시인데요. 그냥 딱 듣자마자 바로 예 이거는 위례 신도시는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줄게. 네. 이렇게 그냥 바로 답을 합니다. 남욱이. 그러니까 그래서 남욱 변호사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검찰이 갑자기 당황을 해서 당황하지. 네. 자기들은 윗 어르신이라고 했는데 근데 누가 들어도 위례 신도시거든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바이든 날리면 시즌 2인데 지금. 저는 이거 일부러 그랬다고 봐요. 예. 요 문장을 예. 윗 어르신으로 바꾸고 나면 예. 그 윗 어르신들이 마음대로 하게 해준다고 했다 예, 이런 말이 그렇죠. 되잖아요. 그런 말이 되죠. 그러면 그 유동규의 윗 어르신이 누구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본부장위는 그러면 이재명 정진상. 시장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누가 들어도 위례 신도시고 예. 당사자도 위례 신도시고 예. 위례 신도시를 해야 맥락도 맞고. 맞습니다. 예. 위례 신도시라고 말하고 윗 어르신이라고 읽습니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대통령을 닮아 바이든이 날리면이 된 걸까요? 매일매일이 버라이어티합니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볼 수 없는 검찰의 코미디 쇼가 점입 가경인데요. 이렇게 드러내놓고 엉망진창일 수가 있는 걸까요? 스스로가 자신들이 없어져야 할 조직임을 끊임없이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작의 달인들, 여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등장으로 검찰 스스로가 자멸해가고 있습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는 대장동 위례 신도시, 성남FC 백현동 관련 배임 뇌물 혐의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로 낸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해당 녹음은 2013년 8월 30일 대장동 민간업자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가 녹음한 것으로 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남욱 변호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기획본부장의 말을 정 회계사에게 전하는 대화가 담겨 있는데요. 당초 녹취록에서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검찰은 이를 윗 어르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녹취에서 남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의 말을 전하는 대목에서 윗 어르신들이 너 결정대로 다 해줄 테니까라며 윗 어르신들이라는 부분을 강조했는데요. 즉 위 어르신들은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지칭하는 거라며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과 유착해 위례 신도시 사업자 내정을 승인했다는 검찰 공소 사실을 뒷받침하는 단어라는 주장인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을 한 당사자이자 증인으로 법정에 선 남욱 변호사는 직접 자신의 목소리 녹음 파일을 들은 뒤 해당 부분은 윗 어르신들이 아니라 위례 신도시라고 반박했는데요. 당시 기억을 되살려볼 때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남욱 변호사에게 위례 신도시가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 라고 말한 부분을 전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남 변호사 증언에 대해 별다른 추가 발언은 하지 않았는데요. 이재명 대표 측 역시 검찰의 윗 어르신 내용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녹음 파일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공문서들이 짜집기 되어 있다며 증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검찰은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반발했고 이 대표 측은 다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4일과 21일 재판에서 남 변호사에 대한 증인 신문을 계속 진행할 예정인데요.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검찰의 어이없는 황당한 작태들, 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끊임없는 허위사실과 증거조작, 오로지 특정인을 죽이기 위해 벌이는 정치공작 수사들, 아직도 이런 게 먹힐 거라는 시대착오적 발상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검찰의 존재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개혁은 새롭게 뜯어 고친다는 뜻입니다. 혁은 짐승을 잡아 벗긴 가죽이란 뜻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렵겠습니까? 검찰개혁은 큰 고통과 시련을 수반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 번 생생히 목격했습니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사랑했던 대통령이 희생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검찰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보다 과감하고 단호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랑스럽고 자부심 넘치던 대한민국은 불과 2년 만에 검찰 독재란 말이 결코 과하지 않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조롱이나 비유가 아닙니다. 검찰 출신은 권력기관뿐만 아니라 금융, 민생 분야까지 요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다.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가 되겠다라고 선서합니다. 과연 지금 그렇습니까? 검찰의 국가형벌권은 그 행사에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습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검찰은 조직 보호를 위한 제19 감싸기, 표적 수사, 보복 기소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정적이나 비판자의 잘못은 현미경처럼 세세히 들여다보고 먼지를 털고 쇠몽둥이를 휘두릅니다. 권력자와 그 가족, 검찰 식구의 잘못에는 철저히 눈을 감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스스로 정치 권력이 되었고 국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검찰개혁은 어느 한 사람이나 한 정당의 힘으로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과 국회가 개혁의 주체로 뜻과 지혜를 모아 결단해야 가능합니다. 선출되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검찰의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반드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이 필요합니다.